자, 수능 특강 영어 11강 어법 적절성 판단 문제에서 저희가 문제풀이 중심으로만 봤기 때문에 보강 측면으로 11강의 엑서사이즈 1부터 4까지 좀 내용 해설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때 수업 말미에서 말씀드렸듯이 엑서사이즈 3 정도 빼고는 사실 좀 내용이 좀 별로여서 특히 1이랑 2는 좀 중간에 이렇게 에세이에서 발췌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맥락에 대한 그 흐름이 힌트가 좀 별로 없어서 이거는 좀 독해 문제를 내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내신 대비 때 유용하게 써야 되니까 한번 독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re's an application of metaphors to research papers. 자, 페이퍼를 S 붙이면 다른 뜻이 돼요. 자, 보고서란 뜻이죠. 연구, 논문, 보고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application은 적용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metaphors, 자, 복수 처리해서 셀 수 있는 명사로 했으니까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적용한 걸 어디에다가 연구 보고서에 적용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쓸 때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던 사례를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elow grade level readers in my urban middle school. 자,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도시 지역의 한 중학교에 내가 있는 중학교에 좀 below grade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도 못 되는 수준의 조금 저학력자, 그러니까 좀 아직은 좀 미달인 친구들, 독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자, have difficulty ing 동명사 썼죠. doing research,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학습에 있어서 좀 부진한 친구들이 수행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ir answer when assigned. 자, 이거 어법 수업 때 했죠. When assigned to do a report. assign이 일 같은 걸 할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랑 이제 분사로 이제 생략구문을 써서 그들의, 즉 아이들의 대답이 즉 리포트,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라고 숙제를 내줬을 때, 숙제를 부여받았을 때라고 하시면 되겠죠. is to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럼 그들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come to 그들의 그 대답, 그러니까 이 연구를 했던 그 내용이 come to the media center, 미디어 센터로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특히 너네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컴퓨터로 막 정보 검색할 수 있거나 그런 데 있죠. 그걸 미디어 센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copy verbatim everything. verbatim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in the encyclopedia article or whatever source they have located. 자, locate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위치시키다도 되지만 이건 찾아내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위치를 찾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인터넷만 뒤져서 찾아낸 그 모든 어떤 소스든 그리고 백과사전에 있는 어떤 전문 내용이든 거기에서 말 그대로 싹 다 베껴서 썼다라는 거죠. 답을. 그러니까 너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독후감 써오라고 하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딱 쳐갖고 다른 사람 독후감 그대로 복붙해갖고 낸다든가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이니까. 자, 뒤에 be it. 자, be it은 whether it be. 그러니까 whether가 부사절로 썼을 때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축약해서 be it. 그러니까 whether 접속사 날리고 이거 그러니까 너네 가정법 도치 축약 내가 알려줬잖아. if 날리고 뒤에 헤드 앞으로 당겨 갖고 하는 거. 그 도치랑 좀 유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걸 뒤집어서 whether it be 내지는 be it 하면 이거든 뭐뭐든 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터넷이든 그냥 프린트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냥 찾으면 그냥 족족 다 베껴다 썼다 이 얘기죠. 그래서 to try to get the students to understand why it isn't necessary to copy everything in the articles. 전문 서적에서 모든 것들을 싹 다 베끼는 게 왜 쓸데없는 짓인지를 애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I use a comparison to. comparison to 하면 뭐뭐에 있어서 빗댄 표현이란 뜻이야. 그래서 비유 표현, 여기서 comparison to 쓰면 비유 표현이야. 빗댔다는 거니까. 그래서 a supermarket. 그래서 슈퍼마켓에 빗댄 표현을 나는 여기서 썼습니다. 왜? metaphors. 비유적 표현을 썼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들한테 연구 보고서 활동을 시킬 때 비유 표현을 통해서 그걸 쉽게 납득시켰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서 쓴 거야. 그래서 I asked them if everything in the supermarket is useful. 자, 요거 그래서 잘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콤마 끊었잖아요. 자, 요거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슈퍼마켓에 있는 것들이 다 유용한지 일단 먼저 다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토의했대요. 이 슈퍼마켓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되게 with the usual conclusion being that it is. 그러면은 대부분 다 슈퍼마켓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한테 유용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갈 때마다 항상 모든 것을 다 유용하다고 사진 않아 라고 일반적인 결론에 항상 늘 도달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then I ask them why they don't buy everything each time. They go and 맨날 갈 때마다 그러면 왜 모든 걸 다 사지 않냐라고 이때 그 다음에 물어봤대. And how they determine. 그리고 왜.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의문사를 이렇게 두 개 이중으로 쓴 거고요. Determine what to buy and when they go with their parents. 특히 부모님이랑 같이 쇼핑몰을 가면 뭘 살지를 그럼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인터넷에 그냥 뭐가 됐든 다 싹 다 베껴서 그냥 낸다라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해하기 납득하기 쉽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슈퍼마켓으로 빗댔다라는 건데 슈퍼마켓에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이하 애들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막 초딩 중딩 애들 아직 뭣도 모르는 애기들한테 물어본 거니까 슈퍼마켓에 가면 당연히 이것저것 다 쓸모있고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그걸 다 그럼 다 사니?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왜 다 사지 않는데?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뭘 살지 어떻게 정하는데?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someone usually mentions that.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가 종종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they have a list. 그럼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한대요. 어떻게 하니? 라고 하니까 리스트를 짜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from that point on 그러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순간부터 I lead a discussion.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던 걸 끝내고 내가 이제 토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About how whatever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 whatever.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라고 요청한 뭐든지 무엇이든 왜냐면 all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거 일단 그 무엇이든 is their shopping list. 그럼 그게 다 쇼핑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for their research 연구할 때 and they should just read for that information and write it down in note format. 그리고 그 정보를 다 읽은 다음에 그걸 싹 다 노트 형식에다가 다 옮겨 적는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토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it sometimes helps them to understand that copying everything is a wasteful endeavor. 그렇게 했더니 모든 걸 베껴 쓰는 건 정말 쓸데없는 노력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에세이 중간 어딘가에서 끌고 온 거라서 중심 내용을 도출한 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애초에 원문도 어법 문제로 출제된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건 출제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내신에서 출제된다고 한다면 전 별로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심 내용만 좀 잡아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2강 2번으로 넘어가고요. 자, 12강 2번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난해하셨을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저라면은 내용 파악 문제로 낼 거,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중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에 관한 문제를 저라면 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경제학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Reformist approaches assume that reformist면 개혁, 혁명가라는 뜻이잖아. 개혁주의 접근은 그러니까 뭔가를 확 바꿔버리는 거 그런 확 바꿔버리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라고 가정하냐면 Markets could operate. operate 자동사로 썼으니까 작동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개혁주의적 접근법은 시장이 뭘 할 거라고 가정한대요. in more equitable. equitable은 꼭 외워주세요. 자,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합리적인, 그러니까 친환경적인이겠죠. 그래서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믿는데 개혁주의 성향은 예를 들면 그냥 짤막하게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저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서 이제 화두였던 게 RE100이잖아요. Renewable Energy 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로 가자. 아니면 아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요거를 하기 위해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한 거거든.
화석연료 관련된 그 이권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에서 셰일 혁명, 셰일 가스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석유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너지에 있어서의 그 헤게모니, 알력 싸움에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돼요. 당연히 친환경적인 게 당연히 윤리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긴 하겠죠. 근데 사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기름 난리 났으니까 이란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냥 석탄 화력 발전소 그냥 다시 떼우라고 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니까 뭐 취향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리백 할 때도 당연히 이게 뭐예요? 미래 세대를 좀 존중하고 왜냐면 환경 오염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할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합리적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작동을 그러니까 다 싹 다 100%로 재생에너지를 바꾸면 충분히 시장이 그 원리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야. 개혁주의적 혁신을 강조한 사람들이. And that a market 그리고 뭐라고 강조하냐면 뭐라고 가정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A market 시장은 is the most efficient option available. 시장이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거다. 이용 가능한 것 중에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시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물건을 주고 파는 사고 팔고 하는 곳을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 원리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백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내면 무조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돈이 되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간단하게. 그러니까 공정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공평하게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돈이 되게 하면 그러면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the logic of market efficiencies generally rotates on purely monetary calculations. 근데 문제는 이 시장 효율성이라는 원리, 논리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뭐에서만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순전히 돈, 금전적인 계산에서만 돌아간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간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즉 정량적인 수치로만 환산해서 그 가치를 매긴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정량적으로만 판단을 했다면 정성적인 부분들은 간과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effectively reasoning in a hall of mirrors. 얘라 hall of mirrors는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거울로 된 방이란 뜻이야. 자, 그럼 거울로 된 방으로 들어가면 당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확증 편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hall of mirrors라고 하면 자기의 확증 편향에 빠져서 그게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뜻이야. 그거를 비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어쨌든 사실상 뭐 한다라는 거야? 거울에 있는 방에서 그냥 추론하는 거랑 진배 없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측면만에 몰두돼서 다른 거를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marginaliz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콤마로 끊었고 분사구문 1, 분사구문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marginalize는 소외시키다. 지금 이게 영국 아니면 호주에서 쓴 글이온 것 같아갖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영어 쓰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marginalize 같은 경우는 소외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구석으로 처박아 버린다는 뜻이에요. 쉽게 marginalize가. 그래서 re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그러니까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를 간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overlook, neglect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도 얘기했듯이 정량적인 측면. 자,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정량적 quantitative. 이거는 정성적 qualitative. 이렇게 접근합시다. 자, familiar examples are conventional food retailers such as supermarkets. 슈퍼마켓 또 나왔네. 자, 익숙한 예시는 전통적인 음식 소매 업체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가령 특히 이마트나 이런 슈퍼마켓들 which purchase fruit and vegetables as cheaply as possible. 당연히 음식을 가장 값싼 값에 사오겠죠. inexpensive, 자 내가 얘기했지 produce,
앞에 액센트를 앞에다가 강세로 두면 명사가 돼서 농산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An expensive produce might be grown. 이런 비싸지 않은 농산물은 어쩌면 재배가 되겠죠. Using soil and water damaging fertilizers, 환경을 해치는 비료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에 의해서 by poorly paid illegal migrant workers. 그리고 최저임금조차도 안 주고 그냥 고용하는 외노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왜냐면 특히 불법 외국인 노동자면요, 이 사람 그냥 신고하면 바로 추방당하잖아.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너 추방 안 당하게 내가 해주는 거니까 뭐 그냥 시급 4,000원에 일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한 사람이 키운다든가. And transported long distances using more cheap labor and environmentally damaging practices. 그래서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를 했거나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환경을 해치는 관행으로 먼 길을 따라서 transported 수입됐거나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organic farmers can only follow ecological sound. sound는 여러분 온전한, 건전한이라는 뜻이에요. sound는 형용사로 쓰면 완전 소리랑 완전 딴판인 뜻이 돼. 자, 동음 이의어예요. 아시겠죠? organic farmers. 저 유기농. 자, 유기농이면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이렇게 공평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이 유기농 농부들은 오직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관행을 따라갈 수 있어요. And make sure they pay their workers fair wages.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합리적인 정당한 급여를 지불하고 일을 시키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하면 음식값이 오르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꼬집는 거냐면요, 저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meaning supply for an elite demand. 그래서 엘리트 수요에 대한 공급을 결국 의미한다. 자, 엘리트 수요는 말 그대로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유기농 제품을 선호한다. 그리고 특히 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 라는 거는 배운 사람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우고 돈 좀 있고 도시에 살고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y its very nature, 이 천성 자체 때문에 one never manages to escape. 자, 그러면 우리는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The conundrums that production for trade entails. 그래서 무역, 교역을 위한 생산이 수반할 수 있는 이런 수수께끼, 어려운 난제를 우리가 벗어날 길은 없다. 자, 아니다. 이건 솔직히 근데 뭐 내신이면 물론 학교에서 설명한 다음에 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수능에서는 요거를 내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내신에서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역을 위한 생산이 수반하는 이 수수께끼를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아무리 equitable하고 environmentally reasonable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 reformist, 지금의 시장 시스템을 개혁하고 싶어도 결국은 무슨 문제에 턱 걸린다라는 말이냐면, 결국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자, 우리 그냥 공통사회 통합사에서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볼게요. 자, 수요 공급 법칙 아시죠? 자,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은 올라가겠지만 수요는 떨어지죠. 그치? 그러니까 한번 살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안 돌아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 원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지금 위배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냐라는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re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involved in caring for people and earth.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를 지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보살피고 하는 이 가치가 다 뭐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정성적인 가치에 녹아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한 채로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만 보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돈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런 정성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바라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이니퀄리티가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엘리트. 그러니까 웃기잖아. 엘리트면 소수의 엘리트층, 그러니까 너네 엘리트라고 하면 소수의 독점 권력층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퀴터블이라며. 근데 에퀴터블이랍시고 했는데 정작 엘리트라며. 그러니까 이건 에퀴터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럼 이런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돈적인 부분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왜 그럼 equitable과 environmentally 해야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결국 이런 모순에 계속 빠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장 지향적이란 말은 뭐냐면 시장 원리로 해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부동산 뭐 집값을 뭐 잡겠다라든가 아니면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에서 시장 원리로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좀 보수적 성향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시장의 그 원리에 맞춰서 조정하면 알아서 해결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돈의 측면으로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말이 좀 어려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백처럼 뭔가 재생 가능하고 그래서 좀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모두를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왜냐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가장 큰 모순이 뭐예요? 아주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자본을 증식시키고 나머지 99%는 자본을 증식시키지 못하고 이 불평등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혁주의적인 측면으로 해결을 극단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제 여기 친환경을 껴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건 돈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면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에퀴터블 하지 않게 돼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어때요? 내용 문제 내기 딱이죠. 그러니까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설을 듣고 난 다음에 읽으면 훨씬 더 읽기 편할 거고 잘 읽힐 거거든요. 꼭 수업 끝나고 한번 지문 쭉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1강 3번 보겠습니다. 자, 인종이라는 건 사회적인 구성의 산물이다 라는 건 진짜 기출문제에서 대체 제가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 소재인데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for the term race. 자, 인종이라는 term, 용어에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ace, 인종이라고 해서 구분하는 흑인, 황인, 백인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게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ost humans are genetically very similar and there is so little variation.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인종막론하고 대부분 다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유전적 변이가 little,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서 자, so that 꿈은 그래서 it is not possible,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to draw neat boundaries around people and label them as a distinct racial group.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딱 사람들을 구분 딱 떨어지게 나눠서 뚜렷이 구별되는 인종 그룹으로 그들을 분류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과학적으로 애초에 유전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race is an example of social construction.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개념은 결국 사회적인 구성의 예시인 거고요. 사회적 구성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후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개념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과학적으로 근간을 이루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회적인 구성에서 사회적인 과정은 결국 무언가 essentially does not exist. 존재는 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근데 실제로 진짜 힘을 사람들의 삶에 행사하는 그러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도 하지 않는데 그냥 있지도 않은 거를 어떻게 한다?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속박한다라는 뜻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박혁거세가 뭐 아래서 나왔느니 뭐 환웅이 뭐 3,000명 뭐 거느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곰의 부족이니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단군 왕검 신화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다 결국 없는데 있다고 만들어내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뭐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셌죠. 왜? 남들 아무도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를 가지고 뭔가를 권력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하면 딱 너네 편향적으로 뭐 떠올라요? 뭔가 달리기 개 잘할 것 같고 뭔가 엄청 유연할 것 같고 뭔가 좀 무서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노래는 무조건 잘할 것 같고 이런 편견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뭔가 필리핀 사람들 하면 딱 뭐예요? 특히 아시아에서 필리핀 애들이 노래 제일 잘하잖아. 그러니까 필리핀 애들 맨날 만나면 맨날 노래 보라고 하고, 그지?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날 아시아계 중국, 한국, 일본 애들 보면은 맨날 미국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인 줄 알고 공부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막 물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인종적인 우리의 편견, 편향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전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그냥 편향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살면서. 그래서 그 예전에 미국에서 특히 인종차별 심했을 때 실제로 인종차별을 맹신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흑인은 뭐 여기에 어디에 뭐가 백인은 있는데 흑인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흑인이 왜 그래서 백인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너네를 이렇게 섬기게 해야 돼 너네가 우리를 섬겨야 되고 우리가 너네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설파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 다 뭐라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다 개소리란 뜻이야. 사회학자들은 prefer to call this process as racialization. 그러니까 인종화, 그러니까 인종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건 결국 있지도 않은 인종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istorical evidence that race has always been an issue is hard to find. 항상 인종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역사적 증거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가령 in ancient Rome, 고대 로마에선 there were various leading figures, 리더들이 많았다는데 such as Emperor Septimius Severus, who were black. 그래서 근데 문제는 다 뭐였대? 고대 로마를 이끌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흑인이었대 심지어. So little is said of their skin color in accounts written at the time. 이 로마 시대에 쓰여진 글들, 설명 글들 중에는 그들의 피부색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은 거의 찔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고대 로마 사람들은 did not think it made any difference. 인종이라는 게 그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럼 고대 로마에는 없었다는 거잖아. 흑인과 백인으로 나누는 얘기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흑인, 백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그래서 they thought more in terms of judging people as being civilized or a barbarian. 바바리언이 미개한, 야만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문명화가 됐냐 아니냐로 나눴지 흑인이냐 아니냐로 사람을 아래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때 뭔가 여자는 그냥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남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하면 진짜 뺨 맞죠 지나가다가. 그리고 사실 조선시대 이전에 전기 때도 그렇고요. 고려시대 때는 심지어 여성들이 오히려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심지어 그때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런 성차별이 아예 없었다라는 기록도 있었다라고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 성관념, 성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들조차도 결국은 우리 사회 시대상이 만들어낸 그냥 편향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1강 4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11강 4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many factors contribute to Americans' growing waistlines. waistline 허리둘레.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허리둘레를 계속 살찌우게 하는 건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but 하나의 특정한 곳, 특히 관찰되는 것 중에 하나는 cannot be overlooked. 절대 간과돼서는 안 돼. 그게 뭐냐면 the incidence of obesity has increased in parallel with. obesity는 비만이죠. 비만이 발생하는 수준이 증가했대요. in parallel with 뭐뭐와 함께 뭐뭐와 나란히 increasing portion sizes 1인분의 크기가 커지는 것과 함께.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dults today consume an average of 300 more calories per day than they did in the year 1985. 1985년에 그랬던 것보다 300칼로리를 더 먹는데요, 성인이. 이건 그냥 그죠. Is this just a coincidence?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do larger portion sizes have something to do with it? 그러면 이 더 먹는 것이랑 이 1인분의 크기가 커진 게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In almost every eating situation, 대부분의 먹는 상황에서 we are now confronted by huge portions. 대부분 1인분이 더 커진 상황을 직면하게 된대요. Which are perceived as normal or great value. 이게 정상적이고 영양가가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Americans have created the perception that, 동격 that.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런 인식을 만들어내는데 large portion sizes are appropriate. 그래서 1인분의 크기가 큰 건 적절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분사구문 creating an environment of portion distortion. 1인분에 대한 왜곡의 환경을 만들어냈대. 그러니까 1인분이라는 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도록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 미국인들 그냥 너네 스스로 좀 뭔가 고정관념을 떠올리면 왠지 다 미국인들 뚱뚱할 것 같죠. 실제로 미국인들 겁나 뚱뚱합니다. 여러분들이 쉐이크쉑이나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먹으러 가보시면 알걸요? 왜 미국인들이 살이 찌는지. 되게 쉑쉑, 쉐이크쉑, 그 다음에 파이브 가이즈는 안 가봤으면 한번 가보세요. 한 번쯤은 가볼만 하고요. 진짜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맛이에요. 딱 기름진 거에서 막 이거 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심지어 밀크쉐이크에다 감자튀김 찍어 먹기까지 하거든.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걔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하면 처먹는 양이 너무 많아요.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살찐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We find portion distortions in restaurants. 그래서 특히 이런 1인분 왜곡을 식당에서 볼 수 있는데 where the jumbo sized, 그러니까 겁나 큰 거, 대용량 사이즈가 consistently 250% larger than the regular portions. 그러니까 일반 1인분보다 250%나 더 크대. 그러니까 점보 사이즈면 겁나 큰 거잖아. 근데 그러면 일반 거보다 250% 크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쯔양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나 먹을 법한 양을 지금 준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미국 외식값이 실제로 겁나 비싸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햄버거 제대로 하나 먹으려면 26,000원 든대요. 지금 물가 장난 아니어서. 그래서 we even find portion distortions in our homes. 심지어 이건 우리 집에서도 1인분 왜곡을 볼 수 있는데 where the sizes of our bowls and glasses have steadily increased and where the surface area of the average dinner plate has increased 36% since 1960. 1960년 이래로 그래서 우리 계속 꾸준히 그 그릇 그리고 이런 접시의 크기 이런 것들이 36%나 계속 꾸준히 커졌대.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Research shows that people unintentionally consume more calories when offered larger portions. 그래서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는 거야. 1인분이 커지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무조건 항상 많든 적든 1인 밥 한 공기면 무조건 끝나요. 저는 무조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한 공기가 만약 크다 그럼 큰 대로 그냥 다 먹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그냥 끝내요. 저는 보통 밥 한 공기 더 주세요란 말을 살면서 10번도 안 해본 것 같긴 하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그러니까 1인분의 크기를 키워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먹게 된다는 거잖아. 그지? Consuming larger portion sizes can contribute to positive energy balance. 그렇기 때문에 더 커진 이 1인분을 섭취한다는 게 뭐에 일조할 거냐면 긍정적인 에너지 균형에 일조를 할 거다. 그래서 which 이게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leads to weight gain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and ultimately can result in 야기하다죠. 결국 비만으로 나아간다. 얘들아 비만이랑 살찌는 거 부정이지 않아요? 근데 긍정이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니네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니까. 얘들아 이거 안 좋은 거야. 파지티브. 너네 파지티브 맨날 긍정이라고 하면 안 돼. 파지티브는 원래 핵심 뜻이 뭐냐면 플러스란 뜻이고요. 네거티브는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보탬이 되니까 긍정이라고 한 거고 깎아내리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부정이라고 한 거야. 애초에 파지티브는 양수이고요. 네거티브는 음수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균형이 오히려 positive, 플러스로 더 늘어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에너지 균형이 뭐 한다?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이건 과잉이란 뜻이야. 과잉, surplus. 또 positive 했다고 또 긍정 이러지 말고 나라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열심히 낚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자, positive는 플러스란 뜻입니다. 애초에. 자, 이렇게 해서 네 지문 한번 봤고요. 방금 보셨듯이 11강 1번 빼고는 다 낼만하죠. 그러니까 독해 복습 지금 제가 같이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마 잘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복습하셔야 돼. 이거는 뭐 내신에서 출제할 가능성도 높겠지만 특히 11강 2번, 3번 같은 경우는 소재가 너무 좋으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독해 보강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CT 선생님이 지도하시면 됩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